상대방 카드 치고 페인트를 한번 주고 공격 성공을 했어요. 자,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채하! 안녕하세요. 소니쌤, 손윤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펜싱 출신 선생님을 모시고 펜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펜싱을 시작해가지고 실업팀까지 하고 지금은 이제 중학교에서 펜싱부 지도 교사를 하면서 또 체육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닉네임 뿌띠용 임용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원래 촬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혼자서 네. 찍고 혼자 편집하고 이제 수업을 올렸는데, 이렇게 또 다른 선생님과 함께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 촬영하니까 굉장히 떨리고 또 여러분들 만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3시간 동안 함께 펜싱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데요. 펜싱이란 어떤 운동인가요? 펜싱이란 이제 여러분들이 접한 경우가 많이 없겠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제 칼을 가지고 두 명의 사람이 이제 격투를 하는 스포츠인데, 흔히 이제 서양에서는 펜싱은 이제 몸으로 하는 체스다. 몸으로 하는 체스다. 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몸으로 하지만 이 머리 두뇌를 많이 사용해서 해야 하는 수싸움이 굉장히 많은 스포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수싸움, 네. 이런 체스와 같은 운동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펜싱 하면 할 수 있다 했던 네. 그 선수 네. 누구시죠? 박상현 선수. 박상현 선수 그 네. 장면이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올림픽에서도 펜싱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언제부터 펜싱이 네. 시작됐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근대 올림픽 1회부터 1896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5가지 종목이 이제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는데 그 1회 때부터 펜싱이 이제 그 5가지 종목 중에 하나였다. 와, 정말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 계속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질문은 이제 펜싱이 언제 시작되었냐 그렇죠.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펜싱이 어떻게 시작됐냐고 질문을 해주시면 굉장히 예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기를 가지고 뭐 민족이나 부족을 공격해서 뭐 약탈을 하거나 혹은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로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질문을 다시 생각을 해서 과연 펜싱이 언제 스포츠화가 되었는가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게 개발이 됐을 때 이 칼이 더 이상 사람을 해치거나 칼로서 뭔가 자신을 보호하는데 좀 약해졌기 때문에 펜싱이 어떤 무기로서보다 어떤 스포츠 교양감으로서 전환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과연 뭐가 개발됐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과연 뭐가 개발됐을 때 칼이 더 이상 무기로서 어떤 생명력을 점점 줄어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딱 총이 떠올라. 그렇죠. 총이 떠올라. 총이 있으니까 더 이상 검으로 나를 자신을 보호하거나 상대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또 총에서 이 총알을 빵 터트린 게 있어요. 빵 하고 그 터트린 그 힘, 그게 개발됐거든요. 화약. 그쵸. 화약이 개발되면서 화약이 16세기 중반에 서양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면서 총이 이제 만들어지고, 더 이상 이제 펜싱이 어떤 두꺼운 감옥을 입고 두꺼운 칼을 들고 전쟁의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점점 이제 귀족 계급의 교양 과목으로서 18세기 정도의 전환의 시기를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 큰 검보다는 칼이 점점 얇아져요. 왜냐하면 무예 과목, 무로서 예의를 배워야 되는데 칼이 무거우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칼이 점점 얇아지면서 이제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성 도모를 위해서 마스크란 걸 쓰고 칼 끝에 손을 달아놓고 하면서 점점 스포츠의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화약이 개발되면서 칼의 실제적인 사용이 빈도가 줄어들면서 네. 스포츠화 되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오늘 선생님 우리 펜싱 배워볼 건데 네. 뭐부터 배우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걸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가장 기본적인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TV에서 봤겠지만 펜싱이 자세라는 게 안정성을 굉장히 도모합니다. 그리고 전진과 후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본 자세만 오늘 배워보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은 바로 기본 자세 배우러 가보시죠.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렛츠고! 렛츠고! 체육은 쏘니쌤! 자, 선생님, 저희 이제 실기 첫 시간인데요. 네. 어떤 거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예고한 듯이 오늘은 펜싱의 가장 기본 자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자세.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 자세를 취하는 데 앞서 이제 하체 트레이닝을 이제 한 가지 해볼 텐데, 하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펜싱에서. 특히, 한국 펜싱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서양 친구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 펜싱을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물어보면 뭐 진짜 3살, 4살. 우리 태권도 하듯이. 뭐 늦어야 6살.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중학교 와서 펜싱을 시작하거든요. 지금은 물론 빨리 하는 좀 추세이긴 한데, 저만 해도 중1 때였어, 무조건 빨라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 서양인들이 나중에 한국 문화를 배울 때 젓가락 배우잖아요. 젓가락. 근데 이 친구들이 아무리 연습을 해도 한국인만큼 젓가락질을 못 하거든요. 어렵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어렸을 때 배웠던 감각 있잖아요. 어렸을 때 배웠던 이 미세한 감각. 이게를 이제 한국 선수들이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서양인들 워낙 어렸을 때 칼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략이 뭐냐. 다리로 승부한다. 하체로 승부한다. 하체로 승부한다. 그래서 다리 운동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하체 운동을 해볼까요? 그래서 하체 운동 하겠다. 하체 운동을 시키기 위해 지금 엄청난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체 운동을 하겠다. 멍석을 깔고 있습니다. 좋아요. 저 하체 강하니까 한번 네, 해보도록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자, 먼저 내가 오른손 갑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하고 오른발을 앞으로 예, 하고 왼발을 뒤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90도로. 이렇게 90도로 네. 직각으로 네, 직각 90도로 해주신 다음에 손은 허리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손을 허리에 가슴 펴고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시선 정면 그 몸통은 전면도 아니고 옆도 아니고 사선으로 가게 한 다음에 45도 시선은 정면을 하고 가슴을 핀 상태에서 앉았다가 앉았다가 올라와 줍니다. 올라와줍니다. 뒤꿈치 들려도 되나요? 네,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려가실 때 상체를 이렇게 숙이시면 안 돼요. 숙여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 허리에 무리가 가니까 허리 뻣뻣이 펴시고 오로지 하체의 근육이 들어가도록 하나, 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반동. 이 반동이 아니라 정말 천천히 내렸다가 올라왔다가를 선생님이 이제 하시면 돼요. 제가 네. 제가 한번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세겠습니다. 제가. 네. 몇 개 전면 하나요? 15개. 오른쪽 15개. 왼쪽 15개. 총 30개네요. 30개. 금방이죠. 자세는 어떤가요 지금? 자세 매우 훌륭합니다. 네. 매우 훌륭.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그렇죠. 둘. 셋. 표정이 좋아요. 넷. 다섯. 잘 배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매우 정확하게 하니까 짧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뒤에부터. 하나, 이걸 다시 엉덩이 왼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훌륭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체 트레이닝이었고 이제 진짜로 펜싱의 기본 자세. 기본 자세. 를 배우도록 할게요. 자, 펜싱은 전진과 후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내가 오른손 잡이면 앞에 다리가 앞다리가 되는 거고 뒤에 놓는 다리가 뒷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하체 트레이닝 한 것처럼 직각을 놔둔 상태에서 어깨 넓이로 넓혀줍니다. 자, 여기서 옆에서 같이 넓혀주시고 여기서 편하게 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주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너무 쏠리거나 뒤로 너무 쏠리는 게 아니라 앞뒤 50대 50에 배분을 해준 상태에서 앉아줍니다. 이렇게 편하게 앉아줘요. 그 골반이 나오면 안 된다 했죠. 여기 엉덩이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따 이러면 다리 기본 자세는 끝난 거예요. 자, 그냥 팔로 들어갈 건데 칼을 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상체는 칼을 들고 할 건데 자, 먼저 프렌치 막대기 스타일이라고 했죠. 네. 편하게 사브르 잡는 건데 역시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이걸 어느 정도 힘으로 잡냐. 그래서 펜싱에서 이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마치 칼을 새를 잡듯이 잡아라. 그래서 너무 세게 잡으면 새는 죽을 것이고 너무 살살 잡으면
새는 네 손에서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적당한 힘으로 잡아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뭐 그게 제일 힘든 거죠. 네, 그렇죠. 자, 아까처럼 하체 하시고 어깨 넓이로 넓혀주시고 좀 더, 그쵸. 좀 더 좁게. 자, 하시고 앉아줍니다. 그래서 앉아주고 펜싱은 왼손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힘을 빼시고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들고 되고, 자, 요거는 여기 이제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건 상대방의 마스크를 향해 있는 거고, 자,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팔 포인트가 뭐냐? 요 칼이 요 중간에 있으면 공격하는 사람이 요 가슴도 이렇게 공격할 수 있고, 요 팔로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비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없애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 이쪽 공격을 아예 카바를 해주는 거야, 미리. 이렇게 돌려서 카바를 해주면 내가 여길 쳐도 팔을 맞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카바를 이렇게 해주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어디만 공격해야 되죠? 여기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확실하게 카바해주는 게 중요하다. 한쪽을 선택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게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 선수는 공격이 오면 막고 공격할 수 있게끔 여기만 확실하게 해준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1차 시 기본 자세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기본 자세 한번 네.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90도를 해준 상태에서 내가 오른손 잡이다. 그러면 오른발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이 나가주고 어깨 넓이만큼 여기서 편하게 이렇게 앉아줍니다. 앉아준 상태에서 오른손은 이제 여기 이쪽 반경을 확실히 막아주고 왼손은 편안하게 올려주고 시선은 앞으로 향한다. 그리고 이 칼 끝은 어떻게 상대방이 공격할 곳을 타켓을 노리고 있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기본 자세 배워봤는데요. 선생님 좀 하체 운동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하체 운동 많이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이야기 나눌까요? 네. 체육은 쏘니쌤. 네, 우리 기본 동작 네. 배워봤는데 네. 저는 완전 처음 해봐서 네. 되게 새롭고 또 재밌었어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네. 그 용어들이 네.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어느 나라 용어로 사용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도 선생님이 이제 닉네임이 뿌띠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용은 이제 용태할 때 용자고요. 뿌띠는 이제 프랑스어로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구가 작기 때문에 작은 용태다. 그래서 뿌띠용이라 했는데 이 펜싱은 이제 건법이 프랑스 건법을 토대로 공용화가 됐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공통어로 사용합니다. 그렇구나. 그 프랑스 언어였던 그냥 프랑스어였던 거죠? 그렇죠. 또 혹시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펜싱 같은 경우는 이제 무예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스포츠이기도 하고 무예 과목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태권도와 같은 겁니다. 서구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갈래를 생각하시면 돼요. 펜싱은 한 가지는 스포츠로서의 펜싱, 하나는 무예 과목으로서 펜싱을 배운 건데. 그러면은 저희 태권도도 그렇잖아요. 이 시합용 네. 태권도가 있고 네. 이렇게 무예용 태권도가 있고 그거 네. 펜싱도 똑같이 그런 그렇죠. 방향인 거네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지금 한 거는 스포츠형 네. 펜싱이고 그러면 무예용 펜싱에 대해서 네.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TV에서 나오는 모든 거는 대부분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스포츠는 스포츠 펜싱을 생각하면 되고 이제 무예 과목으로서 펜싱은 클래시컬 펜싱이라고 해가지고 무예 과목 무로서 얘를 갖추는 것 때문에 어떤 전자 장비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찔러도 이 펜싱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내가 찔렀을 때 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장비 도입이 굉장히 빠른 스포츠예요. 이미 1950년도에 전자 장비링이 들어와서 찌르면 불이 들어오는 전자 장비의 도입이 시작됐는데 클래시컬 펜싱은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무도인의 마음으로 펜싱을 하는데 이게 그렇다면 내가 상대를 찔렀을 때 이걸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펜싱에서는
이제 뚜시에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뚜시에를 언제 쓰냐? 이 선수가 칼에 찔렸을 때 심판이랑 상대 선수에게 뚜시에라고 합니다. 뚜시에. 그러니까 득점한 사람이 나 득점했어가 아니라 네. 실점한 사람이 네. 나 실점했어 네. 라고 말하는 용어가 네. 뚜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펜싱 어떤 무의 정신인데 오. 이게 뭐냐면 펜싱이란 건 옛날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어떤 무의 과목이었어. 무예였어요. 그래서 적이 오거나 남이 왔을 때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심신을 단련해서 몸감을 성장시키는 어떤 종목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무예를 이렇게 닦잖아요. 근데 내가 상대방이 날 찔렀어. 그랬을 때 내 자신이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졌다, 내가 찔렸다를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그때 자신이 성장한다. 성장한다. 라고 펜싱은 펜싱이 얘기하는 어떤 권법 정신입니다. 근데 내가 항상 이기고 싶다. 그러면 이 뚜시라는 단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대신 손해 보는 건 누구다? 본인이다. 나다. 굉장히 심오하고 삶의 진리 같은 게 들어 있는 네. 것 같아요. 내가 실수를 인정할 때 네. 성장한다. 굉장히 멋진 스포츠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도 그렇고 살면서 굉장히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걸 이제 숨기거나 거짓으로 포장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스스로 성장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인간적으로서 또 이 운동을 하고 또 운동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스포츠 안에 들어있는 정신까지 오늘 네. 쌤이랑 같이 알아봤는데요. 한번 우리 실습했던 것들 간단하게 정리 한번 네. 해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자세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펜싱은 이제 전진과 후진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되고 안전성을 도모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신체 중심이 낮아야 되고 그리고 기저면 우리가 이제 바닥에 그 기저면이라 하죠. 다리를 넓혀서 기저면을 확보해서 신체가 안전적인 자세로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운데로 오면 상대방이 여기도 찌를 수 있고 여기도 찌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쪽은 완벽하게 가드를 해줘야 한쪽으로만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친구들을 위해서 퀴즈 하나만 내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론 수업할 때 이게 개발이 되면서 펜싱이 어떤 전쟁의 도구가 아닌 무예감으로서 교양감으로서 전환의 시기를 맞이했다 했는데 과연 이게 뭐였을까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정답은 우리 쿠키 영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해요.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칠게요. 하나, 둘, 셋, 채빠! 채빠! 안녕! 자, 선생님 정답은 뭐죠? 그래서 빠바바바방. 자, 이 총알을 총알을 나가게 하는 그 힘. 빵. 화약입니다. 네, 화약이 정답이었습니다.